아침에 시작을 알리는 글로벌 주식 라이브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12월 5일 목요일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여돈입니다. 와, 우리 여기 트리가 생겼네요. 이거 화면 이 스튜디오로 다 보여드릴 수가 없어가지고 크리스마스 트리가 반짝반짝 하고 있습니다. 다른 좀 이렇게 전체 화면 잡힐 때 여러분들도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잘 만끽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월스트리트 모닝브리핑 어제는 저희가 그 비상계엄 관련한 이슈로 그 외신 보도 내용을 전반적으로 많이 보내드렸는데 오늘은 일단은 AI 모멘텀 얘기를 가장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AI 모멘텀을 잠재운 지금 상황에서 좀 뭐 하세요? 하세요. 네, 지금 상황에서의 밤사이 마벨과 세일스포스의 주가가 엄청난 급등을 보였습니다. 이제는 AI 모멘텀이 뭐 소프트웨어로 넘어간다라는 이야기도 있고 이 가운데 뭐 아니다. 하드웨어 죽지 않았어. 엔비디아의 주가도 엄청난 강세를 보였고요. M7 종목 가운데서는 뭐 메타의 주가가 조금 쉬어갔고 애플이 덜 오르긴 했지만 그래도 계속해서 M7 종목들의 특히 엔비디아와 아마존, 테슬라,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뭐 다 할 것 없이 강한 상승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뉴욕 증시는 이렇게 분위기가 좋은데요. 과연 어떤 이유로 상승세를 이어갔는지 나스닥이 1% 오르면서 또 사상 최고치 경신했습니다. 자세한 이야기는 월가의 뉴스레터 YMG 박종훈 팀장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고요. 이어지는 글로벌 인터뷰 IM증권 박상현 전문위원과 함께합니다. 과연 지금 상황 속에서 우리가 연말 랠리, 산타 랠리는 이미 선반영된 건지 아니면 계속해서 연말에 우리가 기분 좋게 미국 주식을 투자할 수 있을지 잠시 후에 자세하게 우리 전문위원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먼저 월가 뉴스레터 YMG 박종훈 팀장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제 트리 처음 봐요? 저는 집에 뭐 조그맣게 저도 이제 하긴 했는데 네. 여기는 처음 봤는데. 트리 잘 보이네요. 여기 밑에 보면은 엄청나게 보이네요. 예. 연말이에요. 그렇죠. 어제 약간 뭔가 되게 정신없는 하루였는데. 어제는 제가 뭐 사실 준비한 것도 좀 있긴 한데 재미난 걸 준비했어요, 사실상. 어제. 그러니까 그 일이 터지기 전에 오늘 이런 거 하면은 오늘 시청자분들하고 되게 재밌게 잘 할 수 있겠다. 그렇게 했는데 갑작스럽게 새벽에 터지는 바람에 재미난 거는 좀 오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슈퍼브레인 알파 홍보 한 번도 못 하고 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한번 먹었는데. 그죠. 여러분 슈퍼브레인 알파 목요일 금요일까지 판매되니까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아니 그래서 사실 우리 끝난 게 아니라서 이렇게 뭐 마냥 웃을 수도 없는데 어제 제가 다양한 라이브 방송 이런 관련한 라이브 방송을 보는데 그 얘기해도 되나? 슈카 코믹스 제가 되게 즐겨 보거든요. 너무 재밌게 방송을 하는 거예요. 약간 개그 예능이 탑재되어 있으니까. 근데 이제 우리는 그럴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었잖아요. 어제 그렇죠. 채팅창도 되게 사실 저는 무서웠거든요. 제가 한숨을 쉬니까. 그러니까 첫 단추를 이미 이름 자체가 코믹스잖아요. 첫 단추를 잘 깨워야 돼, 사실. 한숨도 제대로 못 쉬고 어제 많이 혼나면서 방송을 해가지고 쫄았습니다. 자, 어쨌든 이제 오늘 월가 뉴스레터는 이제 월가 이야기를 좀 집중적으로 뉴욕 증시 분위기를 뭐 뉴스 정말 많이 쏟아져 나왔다. 그래서 저도 정말 바쁘게 해서 오늘 다 말씀드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앞서서 지금 스튜디오에서 지금 뭐 우리 크리스마스 트리 못 보신 분들도 좀 계시니까 요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사진으로 넣었어요? 방금 사진 찍어서 넣었습니다. 빠르네. 뭐야 나 왜? 나 너무 예쁘게 찍어줘야지. 저게 뭐예요? 잘 나왔죠, 뭐 이 정도면 뭐. 진짜. 밑에 우리 이렇게 스튜디오 우리 꾸몄다. 요거 지금 3프로 TV 스튜디오가 이렇게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물씬 풍기고 있다. 크리스마스네요. 그럼 뭐 잘 찍었죠? 크리스마스 때 뭐 하세요? 뭐 육아하겠죠. 저 한번 물어봐 주실래요? 뭐 하세요? 방송. 일하겠죠. 방송 없으시잖아요. 방송 없는데 또 개인적인 다양한 소개팅도 하고. 소개팅이요? 크리스마스 날? 안 하나? 그런 건 큰일 나요. 서로 부담스러운 거예요. 알겠습니다. 자, 월가 뉴스레터 지금 오늘 시장 마감부터 좀 한번 볼까요?
네, 자, 시장 마감을 좀 볼 텐데요. 너무나도 강한 흐름을 보이지 않았었나. 자, 이렇게 보여집니다. 지금 시장 자체가 다우존스가 0.69% 상승했는데, 사실상 이 상승폭 자체를 보게 되면, 그렇게 엄청나게 상승했냐? 그렇게 보이지는 않아요. 보이지는 않지만, 그래도 좀 견고하게 올라갔던 모습이 좀 이쁘게 올라갔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나스닥이 하겠고요. 1%나 올라갔네요. 네, 나스닥은 1.3% 올라갔고요. S&P 500 0.61% 상승했고, 러셀 2000 지수도 사실 중간에 큰 어떤 조정이 좀 있었지만은 막판에 다시 또 끌어올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0.37%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최근에 사실 러셀 2000 지수 같은 경우에는 중소형 기업들이 많다 보니까 최근에 많이 상승했거든요, 사실상. 종목 단으로 보게 되면 20%, 30%씩 올라가는 기업들도 많이 있었고, 10일 연속으로 올라가는 기업들도 많이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이러한 약간의 좀 급상승했던 이러한 종목들이 일부 조정을 좀 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 그 다음에 맵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맵을 보시게 되면 오늘 나스닥이 큰 폭으로 상승했어요. 엔비디아가 3.48% 상승을 했고요. 전반적으로 소프트웨어 쪽에 있는 기업들도 많이 상승하는 모습이고, 특히나 중소형 소프트 기업들도 크게 상승했습니다. 여기 나타나진 않았지만 전반적으로 클라우드부터 해서 여러 외의 소프트웨어 플랫폼을 좀 가지고 있는 기업들 또는 커머스에 관련된 플랫폼을 갖고 있는 기업들, 여러 이런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좀 많이 올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그 모멘텀은 아직 살아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엔비디아 오늘 좋은 뉴스가 나왔습니다. 제가 뒤에 가서 말씀을 드릴 텐데, 전반적으로 반도체 섹터도 좋은 흐름을 보였지만 인텔이 좀 좋지 않은 모습을 여전히 보이고 있고, CEO가 어떤 분이 좀 교체가 될 것인가에 대해서 사실 시장에서 큰 관심이 있는 상황이고, 정말 환골탈태할 수 있을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많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글, 아마존, 테슬라 다 1%에서 2% 넘는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오늘 일라이릴리도 좋은 이제 뉴스가 나왔습니다. 일라이릴리와 노보노디스크가 사실상 경쟁의 관계잖아요. 제빵과 위고비의 경쟁의 관계인데, 자, 오늘은 일라이릴리의 어떤 승리를 얘기하는 듯한 그러한 기사가 하나 나왔기 때문에 제가 뒤에 가서 그 부분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네. 자, 그 외에 일부 작은 기업들은 일부 좀 조정이 있었고, 또 오펙 플러스 회의가 앞두고 있다 보니까 지금 유가 시장에 크게 좀 변동성이 있다. 에너지 섹터도 좀 빠지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지금 오펙 플러스에서는 사실상 감산에 대해서 좀 이야기가 나오지 않겠느냐라는 게 시장에서 전망을 좀 하고 있는 것이고, 유가 자체가 워낙 지금 좀 뭐랄까요? 과거에 비해서 그래도 좀 저렴한 편이기 때문에 감산을 통해서 일부 가격 상승을 좀 깨야 하는 게 아닌가. 자, 이렇게 좀 보여지는 듯한 이제 전망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오늘 한번 보게 되면 자, 오늘 사실 이 뉴스가 엔비디아를 좀 끌어올리게 되고 나스닥 지수를 좀 끌어올렸던 요인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되는데, 엔비디아와 TSMC의 차세대 루빈 플랫폼입니다. 지금 현재 블랙웰이죠. 블랙웰 네. 플랫폼에 대해서 내년에 큰 수요가 있을 것이다. 미친 수요가 있을 것이다. 젠슨왕이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블랙웰 다음에 우리가 좀 기대하고 있는 부분이 루빈 플랫폼입니다. 루빈 같은 경우에는 블랙웰보다 칩의 양 자체가 2배나 많고, 네. 훨씬 또 속도가 빠른 그러한 AI 반도체 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사실 이 루빈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 상용화 또는 이걸 양산을 언제쯤까지 좀 끌어당길 수 있는가가 시장에서 큰 관심이 있었는데, 지금 나오고 있는 이야기들이, 오늘 특히나 나왔던 이야기가 뭐냐면 6개월 앞당겨 출시할 가능성이 커졌다라는 게 지금 시장에서 큰 좀 기대감으로 지금 엔비디아가 3% 넘는 상승을 좀 보였던 그런 요인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루빈이 6개월 정도 앞당겨 출시가 된다면 우리가 2025년 말에는 또 루빈을 볼 수 있는 그러한 때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2025년 말이나 아니면 2026년 때 우리가 좀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블랙웰의 2배에 달하는 칩 크기를 가지고 있고, 이 루빈이라는 것 자체가 이 천문학자, 이분께서 이제 천문학자 분이세요. 이분이 이제 암흑물질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발견을 하셨고 연구하시는 그런 분이신데, 이분의 이름을 따서 이제 루빈이다. 이렇게. 전문 성함이군요. 예, 성함을 따서 루빈으로 이제 정해졌고, 사실 이 루빈에 관련해서는 TSMC에서 3나노 공정 그리고 첨단 패키징 기술을 활용할 것이다. 이러한 이야기들도 같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향후 이와 관련된 많은 기업들이 또 같이 또 뉴스들이 쏟아져 나올 것으로 좀 예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엔비디아에 투자하신 분들은
이 뉴스까지도 같이 좀 체크를 하시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그렇게 많이 오른 이유가 저게 컸군요. 네, 이 뉴스가 가장 컸던 이유예요. 네. 예. 자, 헤드라인 보겠습니다. 네, 헤드라인 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12월은 확률 100%로 무조건 오른다라는 데이터가. 야, 누가 얘기한 거야? 제가 근데 써놓고 99로 바꿀 걸 그랬어. 아니요. 너무 100이라고 써놨네. 뭐 200% 만점이에요? 그건 아니고요. 100% 확률로 무조건 오른다라는 누가 이 얘기했는지 궁금하네요. 데이터가 나왔어요. 데이터. 제가 얘기한 게 아니라 네. 데이터가 나왔기 때문에 재미나게 한번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핵심 데이터. 네. 지금 사실 시장에서 뭐 매크로 지표라고 하게 되면 물가 지표, 고용 지표, 특히나 이번 주에 또 실업률도 발표가 되고 어마어마한 또 노동 지표들이 이번 주에 많이 발표가 나올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 도이치뱅크에서 2025년, 2026년 이 핵심 데이터에 대한 전망치를 내놨어요. 네. 그래서 어떻게 이 시장을 바라보고 있는지 같이 좀 체크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메타에서는 또 메타가 지금 가지고 있는 여러 이제 데이터 센터 중에 가장 큰 규모의 데이터 센터를 만든다라는 이야기가 좀 나오게 되면서 이 뉴스도 제가 뭐 같이 또 나누면 좋을 것 같고 또 일라릴리가 오늘 일라릴리의 젯바운드가 위고비보다 훨씬 낫다라는 임상 시험이 발표가 됐습니다. 이게 그래요? 지난 72주 동안 진행이 됐던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떠한 수치로 지금 젯바운드가 위고비보다 더 나은지 그 부분을 자, 뉴스를 통해서 같이 좀 보도록 하겠고요. 자,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뭐 이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었지만 SEC 위원장 친암호화폐 성향을 좀 가지고 있는 그러한 SEC 위원장을 이제 완전히 이제 임명을 했습니다. 사실 어제까지만 해도 이분께서 이 SEC 위원장을 이제 맡아달라라고 이제 트럼프가 얘기했는데 이분께서는 약간 고민을 했다라는 이야기들이 좀 나왔는데 결국엔 좀 임명이 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자, 그 외에도 재미난 뉴스를 제가 가지고 나왔어요. 짐 크레이머가 추천하는 10개 종목. 안 궁금한데요. 안 궁금해요? 예. 그럼 그 부분은 뒤에 가서 시간이 없으면 생략하겠습니다. 네. 왜 그분의 종목은 왜 안 궁금하죠? 그 짐 크레이머의 인버스 ETF 있잖아요. 그 종목을 피해라라는 관점에서. 근데 그게 없어졌어요. 왜요? 이게 저도 몰랐는데. 거래량이 없었나? 뭐 그것도 그렇고 거래량이 너무 없다 보니까 노관심. 예, 그래서 뭐 거의 뭐 재미로 위주로 좀 만든 ETF니까 지난 1월인가요? 2월달에 없어졌더라고요. 저도 이제 있는 줄 알고 찾아봤는데 안 나와가지고 상장 폐지가 됐군요. 상장 폐지됐습니다. 예, 자, 없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금리와 유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용 지표들을 앞두고 금리가 일부 하락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지금 10년물 국채 금리가 4.17%를 기록하고 있고요. 그리고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유가 오펙 플러스에서 이제 이번 주 내일이죠. 이제 내일이 될 것 같은데 회의에 대해서 많은 시장에서 좀 관심을 갖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유가가 크게 좀 요동을 칠 것으로 좀 보여지는데 일단 지금 시장에서 나오고 있는 전망 자체가 감산을 하지 않겠느냐. 자, 이렇게 이야기는 나오고 있어요. 하지만 좀 지켜봐야 됩니다. 이건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여져서 오늘 같은 경우는 WT 기준으로 68.7달러를 기록하고 네. 마이너스 1.7% 하락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에너지 섹터가 전반적으로 좀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업별 소식 넘어가도록 할게요. 젯블루 항공입니다. 뭐 사실 뭐 이야기들 정말 많았던 그런 항공사인데 자, 예상보다 연간 매출이 상승할 것으로 좀 전망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11월 12월 높은 예약률을 지금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에 따른 실적 개선이 조금 앞으로 좀 당겨질 것으로 보여진다. 자, 이런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서 주가가 8%대 상승했다. 그리고 로크입니다. 리드엠의 분석가가 내년에 아마도 이 로크라는 기업이 높은 프리미엄으로 다른 회사에 인수될 가능성이 높다. 자, 이렇게 또 평가를 하게 되면서 주가가 11%대 급등을 했는데 뭐 인수가 될지 안 될지는 지켜봐야겠지만 이 높은 프리미엄으로 인수될 가능성이 크다라는 것이 이제 뭐 이 시장에서 좀 긍정적으로 영향을 좀 준 것 같고요. 자, 오늘 일라릴리가 이제 뭐 일부 뭐 주연까지는 아닌데 한 조연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 오늘 조연 정도 될 것 같은데 젯바운드의 비만 치료제 첫 번째 직접 임상 시험 이게 72주 동안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약 한 1년 반 동안 이루어진 거예요. 근데 이제 주요 경쟁사 위고비와의 비교를 한 겁니다. 위고비와 비교했는데 젯바운드가 위고비보다 훨씬 더 많은 체중 감소를 가져왔다라는 결과가
그래도 회사 측에서 발표를 하고 좀 많은 외신에서 좀 다루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과거에서는 사실상 우리의 제품이 20% 체중 감량을 갖고 왔다, 25% 갖고 왔다, 뭐 신장 기능에 개선을 줬다, 뭐 당뇨부터 해서 뭐 완전 만병통치약처럼 이제 이야기가 좀 나왔었는데 이러한 이제 비교 시험군은 아마 이번이 좀 공식적으로 나온 데이터는 아마 처음이지 않을까. 자, 이렇게 좀 보여지고요. 이게 지난 72주 동안 이뤄졌다고 하니까 약간의 그래도 공신력 있는 그런 데이터다. 자, 그래서 일라이릴리가 오늘은 상대적으로 상승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저 뒤에 가서 어느 정도 훨씬 효과가 좋은지, 어느 정도 체중 감소가 있었는지 뒤에 가서 제가 좀 자세하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마벨 테크놀로지가 오늘 좋은 흐름을 보였어요. 오늘 급등했습니다. 저도 깜짝 놀랐어요. 마벨 테크놀로지가 20% 넘게. 예. 자, 그래서 지금 최근에 사실상 실적 발표가 일부 기업마다 회계연도가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일부 기업들은 지금 또 실적 발표가 한두 개씩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마벨 테크놀로지 또 옥타 또 사이버 보안 기업이죠. 자, 이런 기업들이 지금 실적 발표들이 나오다 보니까 일부 주가의 변동성을 좀 자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네. 지금 마벨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는 예상치 상회했습니다. 그리고 가이던스가 긍정적으로 나왔어요. 네. 그리고 목표가가 또 월가에서 막 상향 조정을 하는 거예요. 자, 이러다 보니까 갑자기 이제 3쿠션으로 예, 주가가 23% 급등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 이렇게 3쿠션. 예,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자, 옥타도 마찬가지입니다. 3분기 호실적, 4분기 긍정적인 가이던스의 주가 4%대 상승을 했다. 이 뉴스가 좀 나왔고 플라커. 예, 이 플라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 IFC 모레도 있죠. 예, 플라커가 IFC 모레 있어요. 있어요. 있는데 한국에서는 사실 이 기업이 그렇게 크게 사람들이 모르시는 분들도 많이 옛날에 뭐 ABC 마트, 플라커 그렇죠. 이런 매장에서 맞아. 예전에 뭐 명동이나 그 압구정동 로데오 거리 이런 데 가면은 운동화 많이 샀었거든요. 맞아요. 대학생 때. 예. 근데 최근에는 다 온라인이 가장 저렴하고 하다 보니까 온라인에서 맞아요. 또 따로 사는 것 같아요. 예, 온라인도 싸고 뭐 제가 이런 말씀 드릴지 모르겠지만 제가 최근에 테무랑 알리익스프레스를 한번 들어가 봤어요. 나이키, 아디다스가 있어요? 거기에 그러니까 나이키, 아디다스 있으면 다행이고 그냥 완전 명품 신발, 스니커즈 리얼? 똑같은 거. 그러니까 가품. 가품인데 그거의 가격이 어느 정도 되냐면 예를 들면은 뭐 루이비통 스니커즈가 120만 원이다. 150만 원이다. 거긴 4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신을 수 있는 거예요? 밑에 밑창 이렇게 한 3번 걸으면 밑창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뭐 안에 뭐 못이 박혀 있거나 그러진 않을 것 같고 신을 수는 있을 것 같은데 물론 이게 얼마큼 뭐 진짜냐 그건 모르겠지만 일부 그러니까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여유가 좀 있어. 네. 여유가 좀 있는 상황에서는 예를 들어서 가품 20만 원짜리 뭐 30만 원짜리 살 바에 야 그냥 진짜 100만 원짜리 하나 사자. 어차피 이게 나에 대한 선물 아니냐 이런 건데 요즘 같은 경우에는 야, 누가 본다고. 아니 그런 거를 가품을 안 근데 이런 거를 근데 만약에 사면은 세관에서 걸리거나 이러지 않나요? 모르겠어요. 저도 모르겠네요. 뭐 그런 가품 같은 경우에는 뭐 다 이렇게 뭐라 그러죠? 엑스레이로 검사할 수 있다라고는 하는데. 네. 근데 그게 모르겠네요. 제가 보면서 좀 깜짝 놀랐던 게 뭐냐면 너무 많으니까 이게 너무 대놓고 이제 그 사이트에서 나와 있으니까 야 이게 이래도 되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제재를 안 받나요? 그러니까요. 저도 이제 그런 부분이 좀 궁금했는데 저희 또 삼프로TV 챗 GPT 채팅창에 또 많은 분들께서 의견 주시면 한번 구입해 보시면 돼요. 테무에서 그런 저는 구입은 안 했는데 구입을 했는데 뭐 이렇게 해관에 걸리지 않더라. 뭐 이런 경험 있으신 분들 좀 공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어서는 오늘의 데이터 먼저 S&P 500의 그동안의 그 28년도부터의 추인데 이게 어떤 이게 어떤 데이터예요? 추이냐면 연 수익률이에요? 그렇죠. 지금 보게 되면 매년마다 S&P 500이 어느 정도의 수익률을 주었는가를 나타내는 겁니다만 제가 이러한 자료 뭐 많이 보셨죠. 제가 뭐 많이 가지고 나오기도 했었고 뭐 많이 보셨을 텐데 중요한 건 뭐냐면 2년 연속 20% 이상의 상승률을 보인 그 다음 연도가 어떠했을까? 지금 저기 보이시죠?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그래서 다섯 지금 번, 여섯 번, 이제 7번째네요. 그렇죠. 지금 보게 되면 이렇게 볼드체로 약간 두꺼운 이 숫자로 써져 있는 게 그때 당시에 20%가 넘게끔 있었던 그 해예요. 네네. 자, 그 해 다음에는
자, 도대체 그 다음에 해는 그 연속성이 있을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시장에서 좀 관심이 있으니까. 근데 지금 과거에 사실 뭐 대공황부터 해서 여러 뭐 이슈가 있었죠. 인플레이션 시기도 있었고, 폴 볼커 시대 때 뭐 여러 뭐 그런 부분 또는 뭐 금융위기 또는 닷컴 버블 그런 시기도 분명히 있었지만은 지금 뭐 75년, 76년까지는 제가 조금 제외하고 싶습니다. 지금의 상황과 조금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냥 하고 싶어요. 그냥 그렇게 마음이 가요. 그래서 76년부터는 저는 안 보겠습니다. 70년 이전의 시장은 없는 걸로. 없는 걸로. 예. 그죠? 자, 제가 태어난 그런 시기부터 좀 보고 싶거든요. 80년대부터 보자. 80년대부터 보겠습니다. 그래서 1982년 때 20.4%, 83년대 22.3% 상승한 후에 그 다음에 계속 상승. 뭐야? 6%, 31%, 86, 18%. 와, 뭐 이러다가 이제 닷컴 버블이 아니죠. 90년대. 예. 하여튼 쭉 가고 닷컴 버블이 오기 전까지 계속 상승해요. 근데 닷컴 버블 상승도 그렇게 하락도 보니까 그렇게 크진 않네요. 그러니까요. 야, 이걸 보면 와, 이게 뭐 닷컴 버블 정도 조정 줄 수 있지 뭐. 야, 이렇게 상승했는데 뭐 조정 좀 줘면 안 되나? 뭐 이렇게 뭐 그 정도의 이게 대체 몇 년, 20년 가까이 지금 오른 거 아니에요? 저때 살았었어. 저때 투자를 했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 박정훈 팀장님이랑 저랑 태어났을 때 부모님께서 딱 그런 미국 주식 관련한 ETF를 묻어놔. 그러니까 돌반지 대신에 그쵸. 마이크로소프트 주식을 달라 했었어야 돼요. 그렇게 해놓으면은 대학교 갈 때 그 돈으로 등록금을 아주 편안하게 마련할 수 있다.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저렇게 오를 수가 없잖아요. 네. 제가 뭐 IFC를 가지고 있을 수도 있죠. 너무 갔나요? 네, 너무 간 것 같습니다. 그건. 하크원 정도? 예, 하크원 정도. 네. 자, 그래서 최근에 보게 되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한 번에 이러한 강세장의 연속성 또는 이런 모멘텀이 살아 있으면 1980년대 이후로는 지속적으로 좀 이어지는 경향이 있었다라는 네. 부분. 물론 중간에 뭐 닷컴 버블이나 금융위기나 여러 대외적인 악재가요. 사실상 지금 2000년대 보게 되면 마이너스 9%, 마이너스 11%, 이 3년 동안은 정말 힘들었죠. 물론 이 3년 동안에 힘들었던 것이 회복되는 데까지도 시간이 꽤 걸렸습니다. 예, 그 부분은 좀 우리가 알고 계셔야 되고, 그리고 2008년도에 또 이제 금융위기가 터지면서 큰 낙폭을 또 이제 보여줬으면서 보여줬던 이 부분도 좀 회복하는데 몇 년이 걸리긴 했어요. 네. 하지만 만약에 이러한 대외 변수, 특히나 이런 경기 침체나 아니면은 우리가 뭐 우려하고 있는 여러 가지 뭐 이게 블랙스완이 될지 아니면 뭐 회색 코끼리가 될지 모르겠지만, 자, 이러한 경기 침체가 만약에 없다라고 한다면 이런 모멘텀은 지속적으로 이어졌었다라는 것이 최근 1980년대부터의 어떤 방향성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의 2023년, 2024년, 그럼 앞으로 우리가 경기 침체를 우려할 만한 요인이 있을까를 우리가 뭐 많이 고민을 해봐야겠죠. 하지만 지금의 상황을 봤을 때는 그렇게 많은 수의 시장 참여자들이 경기 침체를 보고 있지 않기 때문에 네. 이러한 모멘텀이 아마 내년, 내후년에도 뭐 물론 지금만큼의 어떤 상승세를 보일지는 모르겠으나 지속적으로 좀 연속 모멘텀이 좀 작용되지 않을까? 자, 이렇게 보여집니다. 물론 섹터별로 또 바뀔 수도 있고요. 자, 그 부분은 뭐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를 해 나가면서 우리가 미국 시장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자, 우리가 아주 위험한 발언을 제가 할 것 같은데. 100%. 네, 100% 확률로 상승했다. 이게 뭐냐면 대선의 해가 있었던 해. 그리고 그때 대선의 해가 있었던 그 해에 혹시나 여름 때까지 그러니까 뭐 한 상반기 정도 때까지 10% 이상이 시장이 상승했는가? 그러니까 올해 2024년 시장이 여름까지 10% 상승했죠? 했죠. 예, 한 15% 가까이 상승을 했고 지금도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렇게 두 조건이 맞아 떨어지면 그 해의 12월은 100% 상승하더라. 이게 몇 년도부터 자료예요? 이게 지금 세계 2차 대전부터 자료입니다. 예, 세계 2차 대전부터 지금까지. 그럼 자료. 만약에 12월에 올해 마이너스를 수익률을 기록하면 진짜 이례적인 행 거네요? 처음이죠, 처음. 예, 만약에 이번 12월이 만약 떨어진다면. 그래서 올해는 대선의 해고요. 또 올해 10% 이상이 상승했기 때문에 만약에 이 데이터라면 12월은 지금이라도 당장 주식을 사셔야 됩니다. 뭐 눈에 보이는 거 아무나 찍어서 사셔야 됩니다. 아니죠. 좋은 걸로. 이건 지수 기준이잖아요. 지수 사시면 됩니다. 지수 인덱스를 사는 게 가장 마음 편하죠.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뭐 엠러빈 이런 거 샀다가는 어떻게 될지 너무 고점에 모르잖아요. 있는 건 좀 그렇고. 올 한해만 700% 올랐는데. 안 돼요. 그건 안 되고요. 지수 기준입니다. 예, 여러분. 그래서 이러한 뭐 재미난 데이터도 있기 때문에 이번 주말에 또 상식적으로 우리 여러 지인들 만나시면 자, 이런 이야기 하면 또 안주가 될 수 있거든요. 술안주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내기 한번 하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래서 지금 다들 이렇게 롱 포지션을 잡고 그래요. 있는 거예요? 맞습니다. 예, 지금 현재 미국 증시, 현물 시장, 선물 시장 모두 지금 롱 포지션을 잡고 있다. 롱이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지금 하얀색을 좀 보시게 되면 선물 시장의 여러 이제 변동성을 과거에 이제 2007년부터 쭉 나왔던 그 부분인데 최근 보게 되면 물론 이 부분이 오히려 이거 너무 좀 과열된 거 아니야? 이렇게 보실 수도 있어요. 네. 하지만 선물 시장에서 그만큼 지금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그런 시장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지금은 좀 과열되어 있는 상황일 수도 있으나 자, 앞에 요거 한 번만 다시 체크를 해주시면서 이번 12월은 선방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시장은 이만큼 없는데. 기대감이 높다. 그러니까 모든 100%는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오늘이 지나가면 내일이 온다. 뭐 이런 거 100%인데 사실 내일도 올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는 거죠. 갑자기 지구가 멸망할 수도 있는 거니까. 멸망까지 간다고요? 내일? 예. 뭐 그럴 수 있잖아요. 어제는 정말 한국은 멸망하는 줄 알았어요. 어제 얘기하지도 말아요.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100% 상승률에 대한 기대감을 한번 올 한해도 연말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이거는 좀 약간 뭐 긍정적인 데이터일까요? 12개월 안에 경기 침체가 올 확률, 요것도 굉장히 낮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시장에서는 정말 너무나도 또 긍정적인 뭐 데이터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서 자, 향후 그럼 12개월 안에 경기 침체가 올 가능성이 크냐? 사실 이 가능성이 크냐, 몇 %냐, 뭐 이게 그렇게 중요하겠습니까? 사실상 뭐 사실 뭐 과거에 경기 침체 올 것이다 이렇게 크게 올라갔었는데 안 왔잖아요. 예, 안 오고 고금리 상태 물론 유지했었고 그 고금리 상태의 우려. 경기 침체가 올 것이라는 우려 때문에 많은 주가가 크게 빠졌고 특히나 중소형 기업들이 많이 빠졌었는데 지금 상태는 경기 침체가 올 가능성이 많이 낮아져 있는 상황 그리고 금리 정책 자체가 금리가 이제 인하가 될 것으로 시장에서 많이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 그 차입 비용에 대한 여러 그런 어떤 긍정적인 이제 방향이 좀 되다 보니까 최근에 중소형 기업들이 많이 끌어올라가는 그런 이제 올라가는 이런 모멘텀이 작용되는 것도 그 중에 하나의 요인이 아닐까. 자,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네. 일단 블룸버그 같은 경우에는 25%를 좀 예상을 하고 있고 골드만삭스는 15%. 예, 아주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거죠. 자, 시장에서는 지금 현재 한 23% 정도로 반영이 되고 있다. 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앞서 말씀드렸던 그 100% 확률로 상승한다라는 거는 뭐 누가 이렇게 말한다 카더라 이런 게 아니고요.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데이터가 많고 그에 따른 통계와 또 확률을 워낙에 많이 또 선호하고 그에 따른 경향이 좀 많이 보여서 그 내용들을 전달하는 거지. 그냥 박종훈 팀장이 이런 거 이따 카더라 이러면서 대충 이야기하는 건 누가 뭐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인사이트 없다. 인사이트 없다고? 누가 카더라 이런 얘기 하지 말아달라. 그래서 데이터. 제가 어제 기반한 그 내용입니다. 장갑차 이렇게 지나가는 거 가지고 나왔는데 제가 지나가다 댓글을 한번 봤는데 야, 장갑차랑 탱크도 구분 못하는 애가 무슨 전망을 한다고 뭐 저한테 이제 그렇게 하신 거예요. 달라요? 예. 장갑차랑 탱크랑 저는 실제로 본 적이 없어가지고. 다릅니다. 예, 다른데. 네. 제가 뭐 그 정도는 제가 구분할 줄 압니다. 뭐가 달라요? 장갑차와 탱크. 뭐 이제 앞에 포가 있는 게 이제 탱크고. 탱크. 장갑차는 그냥. 장갑차는 이제 뭐랄까요? 장갑차의 그 목적은 뭐예요? 목적 이제 운송 안에 이제 군들 이제 태워가지고 장갑차. 그래요? 예. 전 몰랐어요. 그래요? 제가 군 면제자라서. 그렇죠. 그렇죠. 예. 예, 갈고 싶어도 갈 수가 없는. 그렇습니다. 자, 다른 얘기 이제 그만하고요. 네네네. 핵심 데이터에 대한 얘기, 뭐 GDP도 있고 물가지표도 있고 어떻게 좀 전망되고 있습니까? 네, 지금 보시게 되면 사실 그 GDP 같은 경우에 2024년은 2.4%를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4분기까지 이제 보시게 되면 도이치뱅크에서 이러한 전망치를 좀 내놨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앞으로의 어떤 방향성을 우리가 IB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는가가 또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2025년, 2026년까지 해서 지금 미국의 GDP, 실질 GDP가 2.2%, 2.3%로, 그러니까 지금의 어떤 경제 성장률과 비슷하게 좀 소폭 좀 감소가 되겠지만은 이러한 어떤 결은 비슷하게 좀 흘러갈 것으로 도이치뱅크에서는 보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이제 PC 인플레이션, 특히나 지금 뭐 물가 지표에 대해서 많은 이제 이야기도 좀 나오고 있고 목표치에 대해서 이야기도 나오다 보니까 지금 2025년이 되면 2.2%, 2026년 되면 2.1%의 방향성을 좀 가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어
코어 PC, 헤드라인 PC가 그렇게 보고 있고 코어 PC도 마찬가지로 2.2%, 2.0% 2026년까지는 그러니까 목표치 2%까지는 무난하게 도달할 것으로 지금 도이치뱅크에서 보고 있는 상황이고 실업률 자체도 그렇게 튀어 오른다라고 보고 있지 않아요. 경제 성장률이나 뭐 최근에 졸츠 보고서도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구인구직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의 실업률 자체도 4.3% 올해 말까지는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지만은 내년 4.2, 4.1 그래서 절대치로 보게 되면 여전히 실업률 자체는 완전 고용의 상태까지도 우리는 볼 수 있는 수준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이제 금리도 우리가 좀 봐야 될 텐데 2025년까지 3.375%를 이제 예상을 하고 있다 보니까 뭐 일부 몇 회 금리 인하가 우리는 좀 이제 이번 12월 금리 인하 이후에 우리가 횟수를 우리가 한번 또 봐야 되겠지만은 2025년까지의 금리 인하 그리고 3.37%가 정도 되는 요 정도의 금리 인하가 2026년에는 지속적으로 좀 연결될 것으로 시장에서는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가장 큰 변수가 된다라면 지금 금리가 되지 않을까. 예, 금리 인하 폭과 또 금리 인하 속도 그리고 앞으로의 우리 뭐 중립금리 뭐 이러한 부분이 가장 지금 시장에서는 큰 요인을 작용하지 않을까. 지금 월가에서도 뭐 이 금리가 이전에 우리 제로금리 이런 부분은 앞으로 우리가 기대를 하면 안 되는 상황이고 이에 따라서 여러 이제 기업들의 어떤 변화 또는 산업에 대한 변화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같이 좀 체크를 좀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데이터는 나스닥 100과 항생테크 지수를 비교하셨는데 이게 어떤 의미예요? 맞습니다. 지금 사실 나스닥 100 지수 같은 경우에는 테크주들도 꽉 차 있잖아요. 꽉 차 있고 지금의 여러 가지 뭐 견고한 상승세를 지속적으로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 AI가 최근에 뭐 메가 트렌드로서 각광받고 2022년, 2023년 초부터 쫙 지금까지 끌어왔던 하나의 원동력이었고요. 지금의 중국도 마찬가지로 AI에 어마어마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지금 전반적 대외적인 어떠한 경기 상황 때문에 이러한 부분이 지금 일부 작용되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이 지금 시장에서 어떤 비교분으로 좀 나오고 있는 건데 이렇게 지금 이제 솟았던 부분은 부양책 발표가 일부 나오게 되면서 크게 솟았던 부분이고 지금의 부양책이 실망하게 되면서 이게 내려온 거예요. 내려왔는데 향후 지금 미국과 중국이 결국에는 AI 산업의 양대 산맥으로 앞으로의 메가 트렌드를 끌고 가지 않겠느냐. 라는 부분이 시장의 어떤 중론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그 외의 국가에서는 사실 AI에 대한 투자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미국과 중국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많지가 않기 때문에 결국에는 AI라는 이 어떤 트렌드에서는 미국과 중분이 양분해 나갈 가능성이 좀 크다. 자, 그래서 일부 사실 이 부양책의 어떤 방향에 따라서도 이 중국 지표 특히나 이제 항생테크 지수가 일부 좀 변동을 줄 수 있는 그런 요인이 있기 때문에 좀 괴리율이 좀 많이 있는 상황이거든요. 사실상 물론 지금의 어떤 글로벌 기업, 미국의 글로벌 기업들이 다 주도를 하고 있는 건 맞는 상황이죠. 자, 그래서 이 부분도 우리가 뭐 같이 AI에 대해서 보시는 분들은 또 미국과 중국도 같이 보시면서 또 비교해 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래서 지금 미국 개인 투자자들이 가장 관심 갖는 기업이 있어요. 이 기업이 뭐냐면 물론 이게 뭐 AI 트렌드에 관련된 기업이냐라고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부양책에 관련해서 가장 큰 이제 관심을 갖고 있는데 왜 관심을 많이 갖냐면 가장 큰 폭의 상승을 보여줬고 가장 큰 폭의 하락을 보여주면서 극단적인 변동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소비 진작 부양책이 만약에 뭐 이번 12월에 경제공작 회의로 통해서 뭐 나온다든지 뭐 물론 뭐 세세한 내용은 안 나오겠지만은 막 그런 분위기가 만약에 된다면 이 증권거래 플랫폼 기업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소비 진작이 된다는 것은 주식에 투자도 많이 하고 여러 뭐 기업들의 어떤 실적이 개선이 되면 이게 증시에 분명히 나타날 거기 때문에 중국 사람들도 투자를 많이 하시니까 이 증권거래 플랫폼 기업이 가장 큰 수혜를 받지 않겠느냐. 지금의 미국 상승에 로빈후드가 수혜를 받듯이 개인 투자자 많이 좋아하니까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국 개인 투자자들도 이 어피테크홀딩스라는 이 기업에 대해서 많은 커뮤니티에서 많이 언급이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자, 이 부분도 그냥 참고 사항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어서 충격적인 소식이 있었습니다. 원래 유나이티드 헬스케어가 오늘 그 실적 관련해서 네. 투자자 네. 모집을 해가지고 뭐라고 하죠? 컨퍼런스 콜이라고 해야 되나요? 뭐 그런 날이었는데 CEO가 맨하탄에서 총격에 네. 사망을 예. 했다는 근데 이게 소식. 지금 뭐 묻지마 총격은 아니고 그래요? 예. 이미 계획된 범죄가 아니겠느냐. 자, 이렇게 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지금 유나이티드 헬스 그룹이 있죠. 사실 우리가 보고 있는 S&P 500에 또
미국의 가장 큰 네. 대형 보험사죠. 근데 이 유나이티드 헬스 그룹이 있고 유나이티드 헬스케어라고 그 보험 기업들 막 이제 그 그룹 안에 네. 가장 큰 자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가장 큰 자회사 CEO인 브라이언 톰슨이 맨하탄의 총에 맞아서 사망을 했다라는 것이 속보로 라이브로 막 나오면서 이제 시장에서 좀 많은 이제 좀 안타까운 그러한 뉴스가 좀 나왔었는데 지금 사실 그 유나이티드 헬스케어를 보게 되면 미국 최대 보험사 중 하나의 유나이티드 헬스 그룹 산하에 있는 가장 큰 자회사고 이분께서 이 기업의 이 보험회사로서 크게 성장하는 데 있어가지고 어마어마한 기여를 한 그러한 인물로서 지금 평가를 받고 있는데 지금 이게 CCTV에 찍힌 거예요. 그래서 자전거를 타고 와서 총격으로 살해를 하고 또 이제 도망가는 그런 모습이 지금 찍혔던 그래서 표적 살인이다. 자, 이렇게 지금 보고 수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라는 소식이 오늘 전해졌습니다. 네. 자, 그래서 뭐 이분께서는 뭐 사실 뭐 여러 뭐 건강보험부터 해가지고 어떤 사업을 이끌었던 그런 상황이고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이라는 그러한 어떤 민간 운영 버전에서 아주 큰 일조를 한 그러한 분이다라는 이야기가 오게 되면서 뭐 이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사업적인 어떤 성공 또는 뭐 과거에 어떤 역할을 했는지 그 부분이 지금 시장에서 좀 관심을 가져서 네. 제가 좀 가지고 나왔고요. 한번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메타. 자, 메타. 좀 시간 관계상 제가 좀 빠르게 좀 넘어가도록 할게요. 네. 자, 메타가 사실 루이지니아에다가 이제 100억 달러 규모의 AI 데이터 와. 센터를 구축하겠다. 또 만든다. 예, 100억 달러면 한 14조 원 정도가 될 것 같은데 아마 메타가 지금까지 구축한 데이터 센터 중에는 가장 큰 규모의 데이터 센터입니다. 자, 그래서 2250에이커 부지에 건설하겠다라는 이야기였었고, 자, 이 데이터 센터에서 AI 최적화 데이터 센터를 계획하는 건데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왓츠앱 같은 플랫폼을 아마 여기 데이터 센터에서 운영을 하면서 처리할 예정이다. 자, 이렇게 좀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 지역에 있는 일자리 창출도 여기서 좀 많이 언급이 됐고, 특히나 재생에너지를 또 공급한다라는 이야기가 좀 나오게 되면서 일부 이 데이터 센터와 연결되는 에너지 기업들, 특히나 뭐 재생에너지 관련해서도 일부 좀 변동성이 좀 나오지 않을까. 자, 이렇게 보여지는데 사실상 이게 완공되는 데까지가 걸리는 시간이 2030년까지예요. 그러니까 아주 오랫동안 이제 시간이 좀 걸릴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자, 그 부분도 우리가 투자하시는 데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런 거 보면은 사실 일론 머스크가 데이터 센터 정말 빨리 만든 거죠. 그렇죠. 예, 어마어마하게 빠른 속도로 만들었고. 네. 자, 그런 이야기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뭐예요? 지금 이 메타가 이 데이터 센터를 이제 설립을 하면서 엔터지라는 이 기업과 같이 좀 이제 빨리 같이 가지고 와야죠. 빨리 이런 기업을요. 오늘 나왔어. 이렇게 급등하는데. 예, 그러니까요. 자, 그래서 이 기업과 같이 협업을 하겠다라는 이야기 나오게 되면서 얘기 나왔는데 오늘 그럼 이 기업이 그렇게 크게 올랐냐? 그러지 않았어요. 이게 마이너스 0.24%. 물론 제가 장중에 찍어서 온 거기 때문에 지금 종가 기준 제가 확인을 못 해봤는데 뭐 그래도 지금 뭐 2024년 들어가지고 약 한 50% 정도 상승을 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 자,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좀 핵심. 또 뉴스 중에 하나인데요. 일라릴리 젯바운드가 노보노디스크의 위고비보다 더 많은 체중 감량을 보여주었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빠르게 뭐 핵심만 보게 되면요. 72주간 삼상 시험을 진행을 했고, 그리고 환자 수는 751명의 무작위로 선정된 환자를 대상으로 이제 최대 용량을 투여를 했는데 네. 지금 젯바운드 같은 경우에는 20.2%에 달하는 체중 감량, 그리고 위고비는 같은 기간 동안에 13.7%라는 체중 감량을 보였기 때문에 상당히 좀 괴리율이 좀 있죠. 네, 그래서 지금은 젯바운드가 위고비보다는 지난 72주간 1년 반 동안의 삼상 시험에서는 더 긍정적인 어떤 데이터가 좀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자, 그리고 젯바운드를 복용한 31% 이상의 체중 31%의 환자가 체중의 41% 그러니까 4분의 1을 좀 이상 감면한 반면에 위고비 같은 경우는 16%만 체중 감량을 했다. 복용한 사람들의 그 수치를 봤을 때. 자, 그래서 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한번 체크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두 약물 모두 부작용이 좀 경미하다. 이렇게까지 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폴 애킨스, 자, 이분 임명했다고 합니다. 임명됐죠. 예, 요거는 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짐 크레이머에게 내일 해주세요. 요거는 이거 내일 저 종목 금요일 보고 날 깜짝 놀랐거든요. 여러분 살짝 보세요. 살짝 보겠습니다. 팔란티어가 일단 있습니다. 예. 예. 제가 사실 차트도 이렇게 준비했는데 내일 이 예. 이야기를 하면서 과연 짐 크레이머의 팔란티어의 예. 원픽은 무슨 이유일까? 왜 알겠습니다. 팔란티어에 찬물을 끼얹는가? 예, 관련한 오늘 이야기를 빠졌죠? 팔란티어? 네,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월가 뉴스레터 YMG 박종훈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삶의 격을 높이는 9가지 지혜를 함께 나눕니다. 위즈덤 칼리지 시즌 2 영상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